관리가 됩니까? 그냥 육도를 이용이 안 가지고 사람이에요. 그때 생들 많이 갖추고 하는데 들어가고 내는데 이게 하다. 작년에 육성을 안 갖고 수집했는데 집에서 먹을 거만 주고 말해도 됩니다. 이 가운데 좀 혹시 다음 3년 후 3년에 계신 분이라 돼요? 예. 저는 고향이 어디 있을까? 경남은 뭐다 내가 사투리가 워낙 싫어. 부산. 합천. 찍어보이소. 찍어가지고 맞추는 사람한테는 뭐 제가 뭐 예? 형이 들어오네. 저 앞에 지원장님이 청년들이 어디요? 미랑 동시에 두 분이 제가 좀 빨리 한 거. 그래 저는 내가 그러면 되네. 때는 저장 한번 찍어 안 하고 여러 개 걸치고 있잖아. 소개도 안 받고 막. 네, 제가 그 고향이 밀양 삼당진입니다. 아래 불렀는데. 그렇죠. 불나면 됩니다. 불나고 우리 산불이 그 산 쪽으로 불지를 않고 마을 쪽으로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탔는데도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서 뭐 바로 하고 비도 오고 해가지고 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도 안 받고 무작정 마이크를 잡다 보니 제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저는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원 지원장으로 있는 김합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 30년 단계 이제 근무를 했고, 보는 여기 옛날에 여러분이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산의 합장동 태강산업, 동원산업 이런 도축장을 아십니까? 전혀 이제 우리 사장님은 조금 아실 것 같고 옛날에서는 거의 동원 모라동 거기 도축장에서 참 도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94년도에 입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 도축장들이 이전을 한 게 학장동에 있던 태강산업이 이전한 게 지금 축촌에 부경축공이고 그 동원산업은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방동의 김해축공이 옛날에 덕성산업처럼 산업이라고 했었는데 이용도축 하다가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부경양동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위에 울돌이를 조금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일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상당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단감 농사를 한 1000평 정도 어머니하고 지으면서 이런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복숭아를 한 500평을 단감하고 대치를 해볼까 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숭아 농사 경험하시는 분 계시죠?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배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복숭아나 단감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다 보면 공판장에 출하를 하다 보면 제가 도축장에서 판정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농가들이 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출하를 하고 나면 그 부분들을 경매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가격이 이렇게 낮는지 높은지 그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작년 좀 젊은 분들은 그 부분이 더 궁금하고 전국 도매시장 그런 부분이 좀 인지를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드리러 왔던 거고 넘겨줘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기관 소개는 조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등급제하고 정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여쭤보고 활용을 좀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올게요. 요게 저희 기관이 옛날에는 등급 판정소였습니다. 그 89년도에 이제 출범을 했고 등급제만 하다가 2004년도부터 이력제를 했습니다. 정식으로는 2008년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중간중간에 등급제는 소돼지만 하다가 계란, 닭, 오리 지금은 말, 꿀까지 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은 등급 제도를 기반으로 해가 오다 보니 전국 조직을 농식품부에서 봤을 때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이래 하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축평원에다가 이력제 업무를 전적으로 이래 맡겨놓고 2008년도부터 그 다음에 뭐 12년도인가 그때 이제 돼지 이렇게 이제 닭, 오리까지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력제를.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다 보니 또 그 정부가 유통 정부를 하는 게 어느 단계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발생을 하고 또 축장에서 유통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원까지 가지고 소매 단계에 갈 때 얼마 발생하고 판매하는데 얼마만큼 그 유통비용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농협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 농식품부에서 유통 조사 업무를 축평원에 강제로 맡깁니다. 다 판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원도 별로 줄이지 않으면서. 그러니 이게 그 업무가 너무 가중이 되다 보니 우리 밑에 직원들이 판정도 해야 되고 그 뭐 업자들한테 그 가격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는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뭐 바빠 죽겠다 소리가. 그러면서 지금 그 여기 있잖아요. 우리 그 안 사장님이 하셨던 위로 아니 요 기간 하는 일이 요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비가 하락하지 전탄수도 하락하지 요 또 수출 확대하는 것도 뭐 하루 협회가 하다가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축평원에 하락하지 유통 그 종사하는 교육도 하락하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도 방역본부 있고 농협 있고 그 종축계량협 있고 엄청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제 축평원에 거의 뭐 다 모으고 있는 그런 사업까지 있고 여기에 그 스마트 축산 지원 사업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까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 이래 또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를 해왔고 더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 부분은 우리 안 사장님이 제일 1호로 거의 해가지고 했는데 부경양돈이 대시 쪽에 그 저탄소 인증을 굉장히 많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탄소는 계울령을 조금 단축을 해서 출하를 요청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 했을 때 뭐 이걸 인정을 받고 판매까지 유도를 하는데 그 뭐 조금 계울령이 낮은 소들은 싱겁다 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또 팔이 더 잘 안 하는데 롯데백화점에 그 또 시범사업도 해보고 하는데 잘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게 정책적으로 계속 하라 그러니 진행은 요래 하고 있다.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사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내는 잘 해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수출할 때는 저희들이 뭐 사무국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 홍콩하고 그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시고 요거는 교육원 농업 교육원 거기서 저희들이 강의를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유통 종사자들을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연말에 가면 축산물 그 유통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좀 크게 행사를 한번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여기 보십시오. 이력제 하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방역, 경영체, 분뇨 이런 부분을 다 합치가지고 축산물 요 종합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그 원패스는 가입을 많이 했나요? 원패스 쪽에 저희들이 뭐 농가들하고 유통기관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요 이력 정보하고 그 뭡니까 그 도축할 때 그 뭐 불세라 그 검사증명 저런 것도 저 원패스에 가면 다 통합이 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 축산 부분인데, 뭐 스마트 축산은 뭐 하여튼 노동력을 줄이는 부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 이 두 부분에서 이제 효과를 좀 보려고 기계를 뭐 도입을 해가지고 확산을 좀 해볼까, 이런 부분으로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한우는 스마트 축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훌륭하신 걸 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돼지나, 이 닭 쪽이, 그 무창개사나 뭐 돈사,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전체 컨트롤을 하는 부분, 그 다음 이제 작은 개체가 되다 보니 노동력을 좀 절감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뭐 기후나 온도, 뭐 습도 이런 전체를 다 이제 통합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쪽에 이제 좀 많이 좀 포커스가 되는 것 같고, 한우 같은 경우는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뭐 자동 포유기, 체중이가 뭐 발전 탐지기 이쪽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자동 급이기, 뭐 TMR 옷에 그런 부분을 비워가시는 분은, 제가 그 김해 이세들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보고 이런, 보통 김해는 이세들이 자기 집에 직접 혼자 이래 다 하는 걸로 이래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티타임 가질 정도의 시간도 잘 안 나는 거 봐요. 비벼야 되고 줘야 되고 그 올려오는 거 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보통 한 어떤 데가 제가 제일 좋은 사례겠냐 그러면, 뭐 집 근처에 있는 뭐 마을에 있는 한 4대 농가가 합치가지고 이래 뭐 조금 설립을 해가지고 완전 자동화 시설로 해서 축사가 조금 폭이 넓고 이러면 거기까지 막 그 차로 이래 완전 자동화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래 한우 비육 쪽은 진행이 좀 되면 좋겠다. 그또 여기 창녕이 얼마 전에 TMR 공장을 오픈을 했다면서요. 그럼 그쪽에 뭐 자료를 뭐 잘 받아가지고 뭐 기계가 어렵다 하면 포탑 그런 데서 뭐 개조를 좀 해가지고 바로 좀 급여를 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을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좀 잘 가면 좋겠나, 그 생각도 많고. 스마트 축사는 한돈 쪽에 한우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을 좀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잘하는 업체 발굴이 제일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아까처럼 뭐 법인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서로 좀 잘하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뭐 저 울산에 아니면 요 밀양에 영축산, 그다음에 울산에 뭐 두동 그쪽에 이제 몇 농가는 그 같이 일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나눠 보면 성적도 엄청 좋은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서로 뭐 좀 마음을 맞춰 가지고 혼자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쓰기도 뭐 외국인들도 거리 있다가 잘 교체도 많이 되는 거. 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주고 마쳐줘야 됩니까? 그거 맞춰서 이제 좀 따박따박 얘기를 드릴게요. 김기춘
예? 길게 주죠. 길게? 아, 많이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소 밥 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시에 가야 돼? 좀 숨긴다고 안 숨기. 저는 소도 있고 애도 있어. 예, 보러 가야죠. 뭐, 지금 뭐 강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강의. 굵고 짧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3시? 3시 반? 3시 반? 아, 그럼 알았습니다. 그거 맞춰서, 그러면, 그래, 볼게요. 말도 아니다,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판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돼지, 닭, 오리, 계란, 말, 꿀까지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넘어갑니다. 뭐 등급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요 부분부터는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소가 출하를 이렇게 하면 특히 지금 출하를 보통 어디로 하십니까? 복영, 창녕, 복영, 창녕, 고령 또 음성 갑니까? 음성은 거의 안 가고 그 다음 포크비를 갑니까? 안동도 안 갑니까? 그럼 거의 세 개네요. 예. 혹시 그러면 울산에 소를 팝니까? 울산은 없고 그 다음에 3세에 일품 항문우 쪽으로 출하를 합니까? 아 하는 거. 있습니까? 예. 한번 있어요. 한 분. 그러니까 뭐 저는 대구 경북지원장도 뭐 금방 하고 이래 내려왔고 일품도 쳐다보고 3세도 쳐다보고 은양도 가보고 뭐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 도축장은 이제 엄청 다 환경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개류할 때 옛날에 주촌에 있는 부경은 새로 도축장에 짓기 전에 하차할 때 소가 좀 많이 다쳤습니다. 이게 차를 갖다 대면 큰 차 있고 작은 차 있고 이 높이가 내리는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소가 내려가다가 그 체중 큰 게 미끌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 다리도 다치고 지금은 엄청 잘 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축장에 혹시나 실고 가다가 기사님들한테 내릴 때 조심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직접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뭐 보통 수송을 의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그 부분을 엄청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축을 하고 나면 생체중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도축장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게 개체를 한 마리 한 마리 생체중을 다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해. 제가 뭐 한의협회 한기용 회장님한테도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경은 지금 통합 부경은 그게 돼가 있습니다. 여기 내 창녕은 어떻게 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차떼기로 이래 해서 평균으로 하잖아요. 그래 하면 이제 이게 나중에 도축을 하고 나면 지용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그 새가. 뭐 이게 한 500kg 소를 잡았다. 그러면 도체중이 한 몇 킬로 나오는 거예요? 300 초반. 아닙니다. 300 초반은 이제 정육.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정육. 고기 완전 빼고 다녔을 때고. 도체는 그 새가 한 58%에서 60% 정도 나옵니다. 암소는 한 6%에서 58% 정도를 조금 작게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도체중이 작으면 의문을 한번 가지고 도축장에다가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 도체중 잡았던 체중이 곱하기 경매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또 이용도축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인지를 잘 해가지고 내가 도체 생체 무게가 뭐 집에는 저울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 했을 때 이제 정확히를 달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때 했을 때 이제 작업장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이게
뭐 가죽을 벗기내고 머리 띄고 가죽 벗기고 내장 이래 하고 뭐 피도 뭐 다 방열을 시키고 이분치하고 이렇게 해서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지방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체중이 많이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좀 표준화를 가지고 있는데 도축을 어떻게 하고 몇 센치를 이렇게 지방을 부착을 해야 된다 그 표준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도매시장에서나 육가공업체에서는 저 지방을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좋아하겠죠. 그 농가들은 손해고. 그 이제 그런 부분에 표준화가 엄청 잘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 아까 전에 내가 글쎄 그뭐 지용률 그 부분이 낮으면 그 작업이 잘 됐는지부터 이래 저울이 잘못됐는지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돼. 그 이제 한때는 뭐 이걸 내가 도축장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세가 이용도축장이잖아요. 영천에 있는. 그 이제 일포기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래 하면 거기 이용도축장이고 또 이제 국제식품 부산에 있는 국제식품에서 그 운영을 하는 도축장이 되다 보니 제가 보던 건물을 그한 17년 정도를 했는데 민원을 이래 받아보면 접용률이 안 나온다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던 거예요. 상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지방을 굉장히 많이 치는 것 같다. 뭐 그걸 이제 뭐 옆에서 평가사나 검사관이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이제 본인들이 본인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해봐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 적용률 부분은 꼭 이제 확인을 하시라 작업장마다. 근데 창녕하고 고령 그 부경제일은 도축장이 돼가지고 그 공판장이 돼가지고 크게 표준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을 그래 안 하셔도 그래 됩니다. 근데 이용도 출장에 이래 서로를 갈 때 그때는 조금 고민들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이제 그 뭐 하루 엔행을 이렇게 하고 신분도가 5도씨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소를 이렇게 반을 자르면 왼쪽 도체에 좌반도체에 뭐 1번 요초와 13번 흉추 사이를 절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정을 합니다. 이 절개하고 나서 한 30분 있으면 육색이 정상 육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경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암소가 한 70에서 80% 됩니다. 근데 그 새가 이제 또 한 20, 30% 되고 도축 선본에 계속 같이 일해 가다 보니 이 체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뭐 5도씨 이래 얘기했잖아요. 이 5도씨를 해가지고 맞추가 큰 놈이 떨어지도록 맞추다 보니 암소가 냉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얼듯이 이래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판정 부위를 절개를 하면 이 잘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래 버려져야 지금 얘기해줄 판정 기계가 이래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부경이나 이런 데서는 기계를 측정을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좀 바꾸려고 하니 뭐 호동이 장장하고 얘기를 해보니 또 한 30에서 한 50억이 들어야 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엄청 어렵고. 이제 요렇게 이제 판정 부위가 이렇게 되고 육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저희들이 판정을 이렇게 해서 등급을 찍고 확인서하고 이렇게 유통을 시킵니다. 뭐 혹시 도축 과정에 질문이 있습니까? 예. 뭐 도체중이 뭐 작게 나오는 경우에 뭐 도축장에 한 물어 문의해 봐야겠네요. 예. 혹시 소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소가 바뀌는 경우는 뭐 없다라고 얘기를 저는 드리는데 소는 기표도 있고 개체별로 이래 관리가 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이래 뭐 등에 또 뭐 번호도 이제 적어 놨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거의 아니고 뭐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어느 작업장에서 이래 보면 그게 꼭 가다가 한 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난리가 나가오는 거죠. 그 원인을 도축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바뀌는가 이래 생각을 하고, 부경 같은 경우는 소도축 라인이 언제가 있냐면 타격을 하는 거는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이래 들어가가지고 도축을 해서 걸면 순서대로 가다가 한 라인에 합쳐집니다. 합치지 가지고 분할하고 이렇게 나가고, 그 창녕이나 고령, 삼세나 뭐 한축 이런 데는 다 한 라인입니다. 한 라인에 손을 그렇게 빨리 잡을 수가 없죠. 그럼 뭐 이게 뭐 기적시고 걸고 이래 하는 게 바뀔 과정이 거의 잘 없는 것처럼 조금 그런 부분은 혹 가다가 그게 무슨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래 되면 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 지음률이 저기 부경하고 부경이 옛날에는 조금 낮았습니까? 낮았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제가 부경을 지금 출하를 거의 안 해가지고 지금 지음률 데이터를 한 번씩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노출장끼리 그러니 네. 이게 생체중은 제시를 하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예. 생체중을 개체별로 생체중을 달고 있는 데가 부경밖에 없습니다. 고령도 생체중 달고 있고요. 달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나중에 제가 아직 그거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해서 그 뭐 데이터가 다음에 있으면 모임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더 드리든지 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래 하더라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날마다 이래 혹 가다가 그런 일도 한 번씩 있죠. 저울 그 역점을 잘못해가지고 예. 난리가 난 적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 뭐 돼지가 그래 하면 뭐 이게 뭐 한 4,000마리를 붙이지. 전상 다 했는데 막 일도 터지고. 그럼 가서 뭐 물을 준비하고, 이 돼지는 또 체중에 따라 등급이 틀리잖아요. 예. 뭐 하여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네, 뭐 그런, 이제 그런 메뉴는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네. 부경에는 이게 근출혈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 관계는 좀 이제 그 말씀을 왜 말하냐. 뭐, 네. 부격 건축을 때문에. 뭐. 네. 그 작년 한 11월 달부터 중매, 그 경매사들이 부경이 건축률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평가사들은 판정하는 아까지 이 부위 있잖아요. 요 부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에 가면 요 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상 볼 시간도 없고 그냥 이래 많이 지나갑니다. 그 이제 가서 소고기가 유통이 되고 업체에서 그 고기를 가져갔던 데서 하자가 많이 나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 부경의 경매사들이 이게 목심 부위나 엉덩이 부위나 요 부위를 엄청 자세히 보면서 칼로 다 확인을 한 거죠. 그래 하다 보니 다른 도축장에 비해가 그 건출혈이나 이런 비율이 엄청 높게 나온 거죠. 너무 이제 확인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한우협회나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민원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걸 이제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가 작년 11월 달부터 그걸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건출혈이 엄청 안 오는 것처럼 이래 돼가 있죠. 근데 이제 그래 하다 보니 고기를 가져갔던 쪽에서 진짜 건축률이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역으로 농가한테 분담금을 좀 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오는 부분이 종종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 그 농가들이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이걸 줘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는 데도 있습니다. 뭐 요거는 건축률은 원인이 꼭 어디다 이래 말을 하기가 한우협회에서 여러 용역을 해도 그 부분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해서 지금은 뭐 농협의 보험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상을 좀 해주는 쪽으로 많이 접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서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근육도 그렇고, 뭐, 수종도 그렇고, 그 새를, 너무 비타민 A를 결집을, 제한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대사가 흐트러지면서, 수종,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건출혈 나올 확률도 엄청 있습니다. 또 그 농가 쪽은 그렇고, 도축장은 도축 과정에서도 그 비율이 상당할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수송 과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뭐 이거는 뭐 한 부분에서만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서 여기서 보면 잘 판단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단면이 잘리면 등지방 두께 측정은 수동으로 할 때는 저 측정자가 요 길이의 3분의 2 지점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측정을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은 여기 포인트가 없으니 요 선과 요 선은 밑에와 안쪽을 정확히 일치를 쓰이고, 전체 안에 들어가는 1cm, 1cm 안에 들어가는 면적 단위를 개수로 카운팅을 합니다. 거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몇 개 정도 평균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큰일입니다. 그 새가 도체중이 뭐 477kg 평균이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90 한 6개, 7개? 그 사이 좀 나올 겁니다. 이제 평균이 이렇게 되니, 내가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체중은 저울에 달아가지고 또 출장 경영자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점수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수 상식이, 이렇게 넣으면, 지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도체중이 477kg라고 480kg라고 치고, 이 480kg에 곱하기 넘겨보셨다네. 요게 A등급 61.83%. 380 곱하기 0.6183 하면 고기량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맞춰지가 있습니다. 그래 치면 500kg 기준 해가지고 뭐 380kg 어렵고 가면 한 60, 비평균이 60점 한 5인가 8인가 이래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한 60%가, 공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500kg 가면 68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한 300kg 내는데. 5, 6, 30, 한 300kg 넘어요. 내가 곱하기를 잘했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 300kg 나오는 걸 가지고 소고기는 비싸잖아요. 뭐 이게 1kg 뭐 이래 뭐 정육류를 사게 놓으면 업자들은 엄청 신경을 씁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A가 한 몇 프로 정도 이게 A하고 B하고 C하고 이래 구분을 해놨던 게 어떻게 했냐면 실험을 다 이래 데이터를 뭐 김해축협 가공공장 그 새를 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거죠. 요게 A 등급 그때 이제 21년도 12월달 적용을 할 때 한 25% A가 25% 나오도록 했고 여가 50% 나오도록. 그러니까 C가 25%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받아보면 뭐 C가 뭐 30% 나온다 이러면 뭐 지방이 두꺼운 소가 좀 많다. 35% 넘어 많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어째 줄일까? 그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게 뭐 이 등지방 두께입니다. 고기는 단백질을 제공하는 게 주목적인데 지방이 그 이제 자꾸 뭐 정부에서
30개월 밑으로 손을 좀 미달라 그 부탁을 많이 드리는 게 나중에 이제 이래 가면 근육이 크고 근대 지방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갔는데 그 지방이 엄청 크는데 우리나라 살 수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래 못 먹는 지방이 너무 많이 만드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조금 어떻게 좀 빨리 출하를 해주시면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는 싱거워서 못 먹는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싱거운 거 얘기를 해볼까요? 옛날에 그 이광호 회장님이 그 장군인데 한의회 회장님을 할 때 영남대 그 최창봉 교수님이 26개월하고 30개월 가지고 이게 싱겁나 안 싱겁나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테스트 하냐 하면 그 관능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화학적인 뭐 일반 성분 분석도 하고 관능 평가를 해가지고 있죠. 26개월짜리 6개월치 치면 한 조각, 30개월 한 조각, 또 26개월 한 조각 이걸 막 엄청 섞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싱겁고 안 싱겁고를 구분을 해보시오. 그래서 딱 하니까 전문 패널리스트 한 팀, 일반인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업자들은 그 구분 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아무리 해도 못 느끼는데 육광 업체가 고기를 팔기만 팔면 소비자들이 싱겁대. 그래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됐어. 뭐 그 워낙 업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그 식품 영양학과 최고 훌륭한 서울대 교수님 문영경 교수님을 모시다 놨고 또 그 비슷한 실험 또 했어요. 그때는 이제 실험을 옛날에는 이 남부지방과를 했는데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저 중부지방 서울 경기권수로 그래 했는데도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진짜 훌륭하십니다. 이런 분이 서로 키워요. 안 되는가 봐요. 그렇게 안 돼가지고 했는데도 지금도 뭐 정부가 그런 쪽에 또 학계가 그 한의회나 농가들이나 육광업체를 못 이기는 거죠. 지금도 뭐 계속 사육 개월령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좀 빨리 이래 출하를 내가 하다가 못 이기는 걸 어쩌겠습니까?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 지방이 좀 작은 걸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이게 뼈가 요 사이에 뼈가 엄청 자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톱으로 이래 자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평가사가 판정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마블링을 봐야 될 거잖아요. 못 보도록 잘라가 이래 주면 뭐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저 평가사들이 칼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저걸 이제 쫙 밀고 마블링 나오게끔 했어. 그래 하고 저기 너무 심하면 그 도축장 경영자 측에 진짜 잘 잘라달라. 그래 가지고 이래 하고 나중에 이제 기계 판정 설명하면 사진 시킬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저런 사진이 오거들랑 도축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좀 도축장 엄청 혼 좀 내주세요. 덩신 좀 잘 잘라라 하면서 우리 수가 좋은 수인데 이 안 잘라가 등급 안 넣었다 하고 그러다가 융단 폭격을 좀 해주시야 우리 평가사도 좀 살 거 아닙니까? 등급 안 좀 떴고 평가사가 엄청 물어가시는 거죠. 그 민원 제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안 되지. 혹시 그 도축장에 평가사님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오늘 그 이제 제가 소개를 해줄 테니 꼭 아십시오. 어디 가노 박동원 소장님? 저분이 창녕 축산물 공판장에 판정을 거의 주관을 하고 있는 박동원 소장. 제가 좀 이따 휴대폰을 꼭 공개를 하라 할 테니 절로 전화해가지고 등급 안 넣고 엄청 따지세요.
그 평가사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뭐 득은 됩니다. 왜 안 나오는지를 물어보면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라도 전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평가사를 여기 모임을 할 때 자주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또 평가사는 등급을 잘 줬다고 농가들 생각이 잘 줬다 이래 하다가는 육가공업체나 유통업체한테 맞아 죽습니다. 가가지고 발굴해가 팔락하는데 그 등급이 안 나오면 엄청 이런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평가사가 진짜 묵고 살락하면 가운데 딱 서가지고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고 나오는 대로 정확히 판정을 해야, 저쪽 작업장 다르고 이쪽 작업장 다르고 그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를 깨버린 거죠. 죽겠는 거 우리도 뭐 잘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도 의견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저도 뭐 붙이 보면 우리가 왜 이래 좀 돼? 왜 실세를 안 주냐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통과. 육질은 저희들이 요 단면적 안에 있는 마블링 비율을 보고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남바 7번부터 이상은 1, 2 플러스인데 7번, 8번, 9번을 2 플러스는 갈로 열고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6번, 4번, 5번, 2번, 3번, 1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표기를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은 1등급인데도 왜 시세가 다를까 이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내지방 남바 BMS 6번 안에는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6, 1, 2, 3, 4, 5 5단계. 7번은 2단계, 8번 3단계, 9번 3단계, 4번 5번 3단계, 2, 3번 3단계, 1번 또 3단계. 요게 원래는 6번하고 7번하고가 플러스 등급이었죠. 그래가 7번이 이제 2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2단계로 됐고, 5번이 2단계입니다. 5, 3이 6 하나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농식품부 장관님이 21년도 기준 개정을 할 때 근내지방 많은 소를 왜 등급을 잘 줘가지고 국민들이 지방을 많이 먹고 뭐 고지혈증처럼 질병이 많이 생기게 만드는 부분이 진짜 국민들한테 맞나? 이래가지고 2 플러스 자체를 없애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 한우협회나 다른 쪽에서 들어보면 이게 잘하죠. 이게 더 지금 해서 이제 뭐 10분 만들고 이래야 돈이 되고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 토론을 많이 하고 두드려 맞고, 그래가 이제 장관님을 설득시킨 게, 이 8, 9번을 없애라고 하면서 7번에서만 플러스하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래 하면 농가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7번을 2 플러스로 올리면 2단계로 올리면 2 플러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내려가는 부분, 건강 쪽에서는 내려가고 농가들이나 산업 쪽은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 이 논리를 해가지고 한 2년 걸려 개정을 했습니다. 엄청 시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한우협회가 소비자에 맞는 기준을 개정했다라고 민경천 회장님한테 얼마나 혼났던지 가운데 낑기가지고 정부 욕하세, 저서는 또 한우협회가 욕하세, 주평원은 맨날 가운데 낑기가지고 얻어맞는 게 좋다. 그래서 엄청 어렵게 이렇게 왔고, 지금 또 나중에 복원을
하면 7번도 3단계, 6번도 5단계를 나눠가지고 뭐 6, 5가 옛날에 7, 1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6 하나는 5, 3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래 조정이 내가 요래 있다. 구분을 등급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요 인지는 하시고 경매 가격이 이제 다른 이유는 6, 1번하고 6, 5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중매인들이 이래 하면 6, 1은 뭐 2만 원을 줬으면 6, 5번은 2만 한 1,000원, 1,500원의 차이 납니다. 그래서 등급 간의 차이가 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다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계로 찍은 사진들로 이래 나오는데, 여기 2등급이고, 2 플러스는 저 정도 된다. 그럼 이제 또 한 번씩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들이 21년도에 기준 개정을 할 때, 섬세 지수 많이 들어봤잖아요. 혹시 안 들어봤습니까? 뭐냐면, 섬세, 근내 지방이 거친 건지, 섬세한 건지, 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 등심 안에 지방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굵은 부분이 많으면 이 식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세하고 암소하고 제일 차이 나는 게, 이 굵은 게 암소는 결이 빨간 근육 조직도 결이 가늘고 섬세고 그렇기 때문에 마블링도 잔잔하게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암소 고기가 거세 고기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암소 했던 게 경남 지방 사람들의 식습관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이걸 그러면 섬세 지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측정을 해내는 수치화시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도입을 못하고 추후에 기계를 개발하든지 해서 저 부분이 텍스트로 수치화가 된 부분이 검증이 되면 나중에 도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화면 교체 좀 하겠습니다. PC 그렇게 하고, 특히 저희들이 아까 지금 수출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한우하고 하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우 일본소 등심 사진을 종종 한 번씩 보십니까? 미세하고 네. 좀 좋은 거. 촘촘하게. 근데 이제 자르는 부위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13번하고 요추 1번 사이 자르면 거기는 흉추에 저희들이 허리 요쪽에 자르는데, 걔들은 5, 6번 요 사이에 제일 넓은 데를 자릅니다. 제일 넓은 데는 마블링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은 마블링이 제일 작은 데를 측정을 하는 거고, 걔들은 5, 6번을 자르기 때문에 마블링이 엄청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번 정도가 되면 근육 내의 지방이 한 몇 프로 되냐면 27% 이상입니다. 일본이 5번인데, 일본은 5에 극상 이래가지고 5번 이래 들어가면 그거는 38%인가? 이게 넘습니다. 이제 마블링 함량에 근내지방 지방 함량에서도 차이가 나고, 홍콩 바이어들한테 이제 팔아보면, 수출을 해가지고 그 등심을 팔아보면, 이 등심이 일본께 10,000원 한다 하면 우리께 8,500원, 8,000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 차이가 뭔고 이래 계속 쳐다보면, 아까 얘기하는 근내지방의 섬세함 정도 플러스 육색이 일본은 엄청 밝습니다. 그러니까 사양부터 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중매인들이 이래 보면 육색 밝은 거 좋아하고, 지수 근내지방도 조금 섬세한 걸 좋아하고, 거기에 같은 6, 5번이라도 가격이 좀 1,000원 차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소를 잘 키우셔요.
요게 8번 건네지방. 이렇게 보면 구분이 됩니까? 다음에 9번 있는데 한번 차이가 납니까? 느끼지시냐고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죠. 이게 저희들이 이제 기계로 사진을 자꾸 찍다 보니 자꾸 이제 농가들이 이제 이 등급이 뭐 5번 내려가 1등급 준 거하고 플러스하고 이러면 1등급 준 마블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기계를 찍어도 또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전문적으로 저희들은 맨날 이래 보지 않습니까? 그 섬세한 차이가 이제 그 진짜 막 9단계 이래 나누다 보면은 자꾸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기계 그 이 사진들이 이래 배포가 되더라도 조금은 평가사를 믿고 이래 그 플러스하고 이래 막 거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얘기한 것처럼 6호나 뭐 7 하나는 한 끗 차이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따지면 내가 뭐 방법도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좀 수용을 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육색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5번, 6번, 4번 이래 구분을 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조명에 따라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해동 잘랐을 때 이제 이게 산소하고 결합되는 되어가지고 육식이 발현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한우는 5번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5번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좀 밝으면 4번 쪽으로 가고 진하면 6번 쪽으로 가고 진짜 진해가지고 고기가 뭐 좀 어렵다 하면 7번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판정을 하고 이거는 지방식입니다. 저 오른쪽에 저 7번이 엄청 노랗죠. 저거는 거의 암소고 뭡니까 그 청보리 그 봄에 보리 이거 엄청 먹이면 저 7번 쪽으로 그것도 막 한 35, 6개월 거의 먹인 사람이 그 김해 서성종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소를 엄청 많이 하는데 이 공포 말아가지고 막 병원 사람은 잘 안 주고 막 보리가 계속 먹이던가. 그런 소를 거의 처음 봤는데 저렇게 넣으면 저렇게. 그래가지고 그 김해축이 위험도축 할 때 진짜 왜 이런지를 물어보고 그 집 거의 찾아갔어. 그래서 사진 들고 진짜 소가 이러니 진짜 이 좀 바꾸시라 일 안 하면 이거 손만 판다 하면서 엄청 특이한 경우인데 이 청보리 여름에 뭡니까 봄에 나는 보리 막 공포 만들어가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 공포는 조금 너무 많이 먹이면 조금 겁나. 그냥 뭐 보리를 그냥 일반 보리를 배합을 해가 먹이면 밝은 육색이 난다 하는데 청보리는 반대인 거. 네. 그다음에 요 조직감은 이게 뭐냐면 고기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좀 누르면 올라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탄력이라 그럽니다. 고기 탄력. 탱글탱글한 게 맛있겠죠. 물컹한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성은 고기가 영양분을 고기 내에 잡고 있는 성질, 힘. 그러니까 육즙이 다 빠지고 영양분이 엄청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물기를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암수하고 거시하고 아니면 이 거침 정도를, 그 다음에 여기 때깔, 요 한 4개를 보고 이제 육질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조직감이다. 이걸 보면 됩니다. 성숙도는 거세야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암수 하시는 분들이 여기 뭐냐면, 소를 도축을 해가 이분체를 딱 자르고 나면, 등골이나 이런 중심축에 뼈가 있고, 중심축 뼈 위로 이제 이래 돌기가 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극돌기라 그러는데, 그 뼈들이 여기 중심축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끝에는 나이가 어리면 연골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빨갛게 이 고라 정도가 돼가는 거죠.
요 부분이 이렇게 테두리가 마지막 남아 있을 때가 뭐 한 60개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 뭐 첫 새끼 낳고 2배 낳고 비육을 하면 딱 저 정도 나오고 3배 낳으면 비육을 하면 그 나이가 떨어지가지고 등급이 안 나온다 그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개체별로 또 차이도 있습니다. 빨리 몰아되는 거는 뭐 소가 잘 안 먹고 이래 늙으면 빨리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저희들이 발급하는 서류에 건네지방 7번 경매 볼 때도 BMS 9번 이렇게 표시를 했어. 식육 표시판에 팔 때도 플러스는 7, 8, 9를 표시를 해서 본다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박 농가. 지역자. 우와. 이게 25년 1월 17일, 24일 그 작년에 종축교량협회 미경산 부분에서 1등한 농가 소를 출하했는데 최옥자 사장님, 여사장님 이름으로 했는데 남자 사장님이 거의 키우고 있고 아들이 거의 하고 있고 넘어가면 뭐 부경에서 제일 비싸게 경락됐던 등심일에 나오는 거죠. 요게 385kg에 8만원짜리였어요. 키로에. 이 사료를 공급했던 업체가 누구냐면 밀양 그거요. 아유야. 이거 뭐 이거 등심에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이 반도체 쭉 잘라놨잖아요. 뭐 이거 한 바퀴 태가면 밑에 쭉까지 뭐와다 피가. 저희 다 고용을 팔 수 있으니까 8만 원 주고. 그래서 저런 소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만 않았습니다. 1년에 막 저런 소를 막 한 10마리만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막 많이 안 믿어도 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음성에서도 이렇고 또 넘어가시고 또 넘어가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거의 요게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488kg